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026학년도 이제 의정부시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연사를 맡게 된 강북학원 신진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대입 성공의 필수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수시 용어 이런 부분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고1, 고2, 고3 이제 다양하게 학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시 용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이제 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26학년도 입시 핵심 이슈입니다. 올해 이제 수시에서 조금 변화되는 포인트, 이제 입시 환경을 분석한다. 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의대 정원이 이제 원상으로 복귀가 되었다. 또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 대학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 그리고 이제 무전공학과, 그리고 사탐론, 상위권 첨단학과가 신설되고 또 증원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전형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이렇게 이제 수시에 있는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합격하는 수시 지원 전략 세우는 과정, 이런 부분과 학교생활 기록부, 어떤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수시 합격 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실 거고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또 분석하실 거기 때문에 실제 합격하는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 포인트가 우리 학생들이 실제 합격했을 때 중요한 점이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고 하나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성공 필수 가이드입니다. 대학 입시 용어에서 이제 수시에서 가장 이제 볼 수 있는 게 수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등등. 그리고 보시면 생기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수능 전 학생부를 평가 지표로 삼아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보통 이제 수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한다, 정량 평가를 한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교과 성적 플러스 서류, 면접 등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고사, 논술고사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성적, 교과 발달 사항 등등, 그리고 이제 생기부 활동 등 대학 입시의 중요 평가 자료가 되는 이제 기본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현 고2, 고3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입 전형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살짝 다르게 조금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현재 고2, 고3,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등등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과목들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 1등급부터 9등급, 그리고 성취 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입니다. 우리 성취도가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학생부를 보게 되면은 과목별 성취도 등급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 이 수단이 등급으로 산출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뭐 50% 컷, 70% 컷, 합격선이 지금 몇 %다. 거기서 이제 교과 성적이 1.35, 1.7 등등등 이런 게 간단한 수치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는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대학마다 상이한 반영 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 내신이 1.35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나오는 환산 점수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9월 3일 평가원이고, 그리고 이제 9월 8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모의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의 지원을 하실 때 보면은 학교별 우리 학생들의 환산 점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량 평가. 이 수단이 등급, 출결 등 수치화된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수치화, 숫자로 보실 수 있는 평가 자체를 정량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순 숫자로 이제 좀 보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량 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전형에서 필수로 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능 최저입니다.
대학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수능 성적, 즉 기준을 충족했을 때 합격이 된다. 수능 최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최저가 상향이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해 경쟁률이 달라지고 합격 컷이 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 저희가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게 창체라고 하죠. 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교과 이외 활동을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의 이제 과목 성취 수준, 수업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주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작성해주고 평가해 줍니다.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를 수치화되지 않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정성평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학생부를 평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종합 전형에서의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 성취도, 정량적 평가를 하면서 학업 의지나 태도, 탐구 활동 등의 정성적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학업 역량이 들어가고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했다, 성취도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게 진로 역량. 그리고 끈기라든가 성실성, 인간관계, 이런 부분을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또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케이스는 면접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서류 기반으로 보는 면접, 그리고 제시문 기반으로 보는 면접, 이런 등등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시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26학년도 입시 핵심 이슈, 네,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 6월 대비했을 때 올해 6월 응시인원 비교를 했습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대략 3만 명, 즉 27,531명이 증가를 했고 N수생과 검정고시생 기준으로는 1,309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3 재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수생들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3만여 명이 증가한 49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분석하다 보면은 재학생과 졸업생들 그리고 6편과 수능에서 응시자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3 재학생들이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전년도보다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구 영역 조합별 응시 인원인데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했을 때 6월 탐구 인원을 비교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저희가 사탐런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과탐 조합을 하는 학생들이 인원이 줄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학별 과학 탐구를 응시 지정 폐지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과탐 5만 5천 명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4만 8천 명 정도 증가를 하고요. 우리 과탐에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탐에서 한 과목 정도를 사탐으로 변경하는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조합 같은 경우도 3만 5천 명 정도가 증가를 한다. 네, 현실적으로 과탐 응시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사탐에 이제 런을 한다, 즉 사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 블록으로 표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응시 인원이 많은 사탐 과목, 즉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 조금 집중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과학탐구에서는 흔히 고인물로 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간다. 근데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등급을 확보하기가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올해 6편 같은 경우는 생활과 인류가 16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사회문화를 응시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9만 명을 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전년 대비 이런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탐 인원이 또 감소하는 과목들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사회탐구로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탐구에서 높은 성적을 받던 학생들이 등급을 보장하는 게 예전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응시한 다수의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비교적 투 과목을 하는 친구들은 감소폭이 적습니다.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변경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 과목은 유지를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은 상대적으로 물원, 즉 원과목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게 되면은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약간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나왔다 문제가 한 문제를 틀려도 등급이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예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은 이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3,016명. 2025학년도 때 4,485명까지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24학년도와 동일한 3,016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체 인원은 동일하지만은 수시 모집 인원은 128명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정시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고요. 근데 의예과 이제 수시 전형 전국에 있는 그리고 지역별 대학에 대한 선발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24학년도 대비했을 때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 자체가 원상 복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대를 지원하고 혹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조금 예측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년도 합격선 그 입시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된다.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교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인데 지금 서울권 그리고 이제 경기권 대학들은 보통 이제 유지 혹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방에서 보이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감소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의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지방 대학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했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있던 의대는 인원 증가가 없었고 경기권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권 학생들에서는 이제 입시 결과가 조금 하락하는 케이스가 나왔고요. 서울 경기 지역 대학에 있는 의예과는 모집인원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합격선 자체가 거의 유지가 되거나 혹은 소폭 상승하는 이런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대 고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죠.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합격선이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의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래 있는 스카이 계열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이 오히려 합격선은 올라갔어요. 즉 이 부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예상과 다른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시 결과를 예측을 하고 수시 원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런 부분, 보수적인 예측도 해야 된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전년도 거 보고 바로 적진 않아요. 3개년 정도를 분석하고 적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세대학교 서울 같은 경우가 2025학년도 때 수능 최저가 신설이 돼요. 그게 하나의 변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단순히 전형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신설돼 면접이 폐지가 돼 혹은 등등등 다른 전형 방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합격선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꼭 작성하실 때 우리 학생의 생기부를 볼 때도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능 필수 응시 과목 폐지 대학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미적분과 과탐, 즉 자연계열에서 이렇게 과목을 설정하고 있는 수시하고 정시에서 보통 서울대, 가천대 특정학과 이 케이스는 미적분과 과탐을 이제 필수로 걸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셨을 때 지정이 없는 대학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려대라든가 시립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 에리카 등등 이런 부분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해놓은 대학들이 올해 다 변형된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탐론 가속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는 기준이 과탐보다 사탐에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사탐으로 넘어가고 최저는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한번 해석하시고요. 수열 주요 대학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고대 이대 쭉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때 수능 최저가 이제 바뀐 대학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뒀습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됩니다. 즉 쉬워진다는 거죠. 최저를 충족하는 게. 자, 이랬을 경우에는 아이들은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최저 충족률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 경쟁률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시 결과 역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전공 선발 대학 증가. 이제 무전공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을 입학할 때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에 우리 친구들이 학업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예요. 네, 자율적으로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가 지금 무전공 학과인데 무전공 학과는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부 학과 제외 모든 전공에서 100% 그 대학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근데 유형 2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계열 단과내 내에서 그 계열과 그 단과 대학 내에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다. 혹은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 선택을 한다. 이런 부분 자체가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무전공 유형을 분석했을 때 수시 1630명 모집. 근데 지금 올해 보시면 연대가 들어가 있죠. 네, 무전공 수시 전형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대학별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1455, 올해는 175명이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가 신설이 됩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진리자유학부를 신설을 하는데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즉 교과 종합 논술 다 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논술에서 인문, 자연 12명씩 뽑아요. 근데 연대식 논술은 논술 100, 즉 교과 반영이 되지 않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다만 수능 이전 논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자신이 있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충분히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성향도 높겠죠.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 논술이면 조금 어렵게들 생각하시죠? 맞죠? 네. 보통 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즉 수리 논술 봅니다. 몇 등급 정도가 합격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다 1등급 정도를 얘기하세요. 네, 교과 반영되지 않고 논술 100이다. 즉 수리 논술을 잘 푸는 학생들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항상 1등급이 다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게 학생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멘트는 아니지만은 제 제자 중에서 연세대학교 수리 논술을 통과했던 학생 중에는 수학 4등급도 있어요. 네, 수능에서 실제 4등급이 나왔는데 연세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잘 풀이하고 잘 적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전공학과 선발에 따른 입시 결과의 차이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경희대학교를 잠깐 샘플로 설명드릴게요. 24학년도, 25학년도 자, 자유전공학부가 미선발이었는데 187명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한 대학에서 무전공학과를 187명을 증가를 하다 보면은 자, 신소재학과, 화학공학과 등등등이 인원이 줄어들죠. 작년에 이제 적게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시 결과가 흔들려요. 기본적으로 예측도 어려워요. 솔직히. 네, 신소재공학과 8명에서 1.77 그리고 충원율이 375%까지 갔었는데 25학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을 절반인 4명으로 줄여버립니다. 입학 컷이 1.58로 올라가게 되죠. 네, 즉 인원을 줄이니까 합격선이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충원율 적시 줄어듭니다.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지금 2026학년도 자유전공 모집 인원은 158명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일반 학과 기존에 모집했던 인원들은 똑같이 유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네, 자, 소수 인원 선발 학과는 일반적인 입시 결과를 조금 벗어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세종대 교과 전형을 잠깐 보실 건데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지금 경희대랑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정보보호학과를 5명을 뽑았는데 작년에 1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신 지금 교과 합격 커트라인 70%가 2.46에서 3.78로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됐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무조건 일반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무전공학과 선발 대학이 이제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입 불가와 진입이 가능한 학과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해요. 그런데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가서 나중에 학과를 선택할 때 보면은요,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도 무전공학과를 입학을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등등도 한번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모집단위 유형 확인 그리고 진입 불가 모집단위 확인은 필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탐론 아까 말씀드린 과탐이 필수인 대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족률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24학년도, 25학년도 과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탐을 선택했던 학생들 응시율이 49.8에서 39.1로 감소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사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가톨릭대, 가톨릭, 관동, 경상국립, 강원대 등 자 과탐 2과목 즉 과학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걸고 있습니다. 과탐을 해야 돼요. 네, 사탐론으로 인해서 과탐 응시율이 감소를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데 여기 지금 최저를 충족하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2025학년도에 감소를 합니다. 네,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관동대의 이제 교과 지역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2025학년도 때 최저를 충족했던 케이스는 22.5%밖에 안 돼요. 네, 이런 식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예과, 네, 즉 과탐을 필수로 하는 대학들을 지원하고자 했을 때는 이런 과탐 응시 챙기셔야 되고 성적 관리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슈 중에 하나가 상위권 대학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첨단학과가 신설되고 증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첨단학과 신설이 됐을 경우엔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지원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신설로는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과, 종합, 논술에서 인원폭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5개 대학, 7개 학과, 수시 전형으로만 114명이 선발이 됩니다. 네, 첨단 관련 학과 증원 대학들, 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일단 제가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 모든 첨단 학과의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학계 같은 경우도 증원이 실제로 전년도 대비했을 때 239명이 늘어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집 인원 증가에 따라서 합격 변동,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소폭 나타날 수 있다.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26학년도 수시, 즉 환경의 변화를 조금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는 수시 전형, 교과와 종합이다, 논술이다, 어떠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알고 지원했을 때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대 6개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 설치된 대학은 6회 제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찰대라던가 이제 사관학교 지원을 아이들에게 좀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시 6개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동일 전형 내 하나의 모집 단위만 보통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 똑같은 대학 학생부 교과 경제학과, 학생부 교과 경영학과 하나의 교과 전형이 똑같죠. 다른 학과 2개는 걸 수가 없다. 네, 하지만 교과라든가 종합 전형이 달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걸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그리고 종합 전형에 있는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유형의 지원을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겠다라고 꼭 판단을 하시고 지원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2026학년도는 수시 모집 인원의 79.9%, 네, 전체 모집 인원 중에 대략 80% 가까이를 수시로 모집을 한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수시를 합격하게 되면은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시 납치죠. 네, 수시 납치라고 하는 게 수시를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해요. 근데 우리 학생이 수능을 더 잘 봐요. 근데 우리가 더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원서를 잘 적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시 모집의 주요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세 개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형별,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변화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중에서 교과 관련 성취 내용, 중요한 평가 요소죠. 아까 제가 정량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과 100으로만 반영하면 좋은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지금 보시면 교과 100을 반영하는 대학, 교과 플러스 면접, 교과 플러스 서류가 있다. 그리고 서류에서도 교과 종합평가를 본다 등등등 학교마다 유형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모집 인원과 학교장 추천 여부, 그리고 추천은 몇 명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을 거고요. 교과 반영 방법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석자 등급으로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환산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영 교과가 우리 대학이 전 교과를 반영하는지 혹은 특정 과목을 반영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반영 과목 수가 전 과목인지 그리고 상위 몇 개의 과목을 반영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수시 지원을 할 때 보면은 메가스터디 수시 지원 전략 서비스가 있거든요.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 네. 그리고 업체들마다 조금 많죠. 그런 케이스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내신 성적을 입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환산점이 나와요. 네, 제가 합격 사례 분석할 때 보면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실제 내 교과 성적이 이 대학 기준으로 교과가 몇 점으로 반영이 되는지, 또 환산점이 몇 점으로 반영되는지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참고를 해야 되고요. 교과 전형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수시 27만 5천여 명을 모집하는 인원 중에서 15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즉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지금 주요 대학, 상위권 15개 대학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인원 자체는 소폭 늘어난다. 네, 전년 대비 1,020명을 뽑습니다. 증가해서. 상위권 주요 대학은 68명 정도가 더 증가됐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교과에서 인원을 감소한 대학은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그리고 경희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교과 전형에서 우리 지원 자격이 되겠죠. 지원 자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다 올해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희대가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교과 성적이 좋아요. 충분히 한번 경희대를 노려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추천 인원입니다.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달라요. 인원으로 제한 거는 대학들, 비율로 표시하는 대학, 자,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경희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천 5%를 받았는데 올해는 추천에 제한이 없어요. 네, 삼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추천, 즉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교과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거 들어올 수가 있다. 즉 경희대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시 원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네, 시립대가 작년에 추천 10명인데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되는 대학과 미적용되는 대학들, 이게 지금 제가 설명 교과 전형을 드리고 있는데 교과, 종합, 논술 다 달라요. 네,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고대, 이화여대, 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 지금 제가 아래쪽에 표시를 해뒀지만은 다 변화되는 대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국대, 동국대는 올해도 역시 미적용입니다. 네, 수능 최저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결과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연세대학교와 경희대를 지금 잠깐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계열마다 차이가 있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영어는 이제 각기 반영을 하겠지만은 인문은 2개 등급합 4, 자연은 2개 등급합 5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경희대가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죠.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하락했죠. 네, 이유는 전년도에 최저가 바뀝니다. 2개 등급합 5인데 탐구 하나를 반영하다가 탐구 2개로 바꿔버려요. 네, 이것도 생각보다 아이들이 조금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연대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작년도 수능 최저 면접 아까 말씀드렸죠. 이화여대가 지금 올해 똑같습니다. 이화여대가 2026학년도 고교 추천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겨버리는데 수능 최저가 신설돼요. 연대처럼. 그리고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연대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을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면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합격선이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연대가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오히려 컷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화여대 역시 연대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합격선을 예측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 중에 또 서강대가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까지는 3합6이었어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 3개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만 들어가면 된다. 즉 수능 최저가 많이 쉬워졌다. 즉 수능 최저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퍼센트 올라가죠. 인문이 78.3 그리고 자연이 71.1%까지 올라갑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서강대를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 자체는 상승하게 되죠. 네, 상대적으로 2026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대학들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고대 시립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이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화가 됩니다. 네, 상명대는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학들을 지원했을 때는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약간 보수적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과 전형 방법으로 교과 100을 반영한다. 교과의 서류를 반영한다. 그리고 거기에 출결 봉사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다.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시립대 그리고 성균관대는 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다 적어놨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금은 단순 교과 100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종합전형처럼 종합을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주로 반영을 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주로 반영한다는 것은 교과 이수 현황,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전공 적합성 있다, 성취 수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여기서 탐구 역량들을 주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특이한 거는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가 작년이랑 똑같이 정량을 80% 들어가요. 다만 이걸 조금 세분화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 교과 반영 방법, 전 과목을 반영한다. 네, 혹은 국수 영사과다. 한국사까지 반영한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국사를 조금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신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인문 그리고 자연이 작년에 반영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은 경희대나 한국외대나 인문 자연 통합으로 바뀝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한국사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과가 변화돼요. 반영하는 교과가. 그럼 우리 환산점이 다르게 나와요. 작년 지표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대는 학생부 평가 방식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성대가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800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교과의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을 A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700점 들어가고요. B군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과정, 제위국어, 한문 등 여기 이제 100점이 들어가는데 작년이랑 다르게 A군과 B군의 등급별 환산점을 구간을 다르게 뒀어요. 이걸 지금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작성을 하시면 좀 안 된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거기 플러스 정성평가까지 20% 들어간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여기서 학업이 수월성이라든가 충실성, 출결사항 등등등을 반영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군별 평가 방법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랑 다르게 유불리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내신 성적이라 하더라도 환산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다음이 A입니다. 성균관대식이에요. 성균관대식으로 평균 2등급. 지금 제가 B군을 제외하고 A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A 학생이 세 과목에서 1, 1, 4가 나와요. 평균 2등급이 되겠죠. 자, B 학생이 1, 2, 3이 나옵니다. 평균 2등급입니다. 자, C 학생이 2, 2, 2가 나옵니다. 자, 평균 2등급이죠. 그런데 지금 위에 보시면은 등급별 환산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총점이 달라져요. 세 친구 모두 다 평균 2등급이에요. 평균 2등급인데 환산점을 따지면 A 학생은 93.3, B 학생은 95.3, C 학생은 96이 나옵니다. 네, 똑같은 2.0이라 해도 합격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대학별 환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가 조금 교과이긴데 특이해요. 교과의 탈을 쓴 종합전형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쓰는데 교과 70% 반영하고 서류를 30% 반영합니다. 근데 교과 70의 반영 교과가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네. 전체 교과 내신이 예를 들어서 한 2.5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10개 과목만 딱 1등급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동국대 환산했을 때 1로 나와요. 등급이. 그래서 나중에 모의 지원을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동국대식으로 모의 지원하시면 내 등급과는 상당히 높은 등급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이제 석차 등급별 반영 점수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A 학생은 10과목을 전부 다 1등급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700점 만점이 나옵니다. 환산점에서는. 자, 근데 B 학생입니다. 전부 다 2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이 1등급과 비교했을 때 10점, 그리고 9.99, 0.01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교과 700점 들어가는데 A 학생 올 1등급, B 학생 2등급 환산했을 때 이 친구들의 환산점 차이는 0.7점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는 교과 성적이 1이다, 2다. 물론 교과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류, 평가 요소,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인성 및 사회성,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 요소가 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동국대식으로 내신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그런데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류에서 갈라져요. 네,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원서를 적을 때는 고려를 하시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교과 전형 등급별 점수를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건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변화되는 대학들의 등급별 환산점이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중앙대 1등급이 10.0입니다. 2등급이 9.71이에요. 0.29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자, 서강대나 만점을 보통 10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두는 대학들이 있죠. 그러면 중앙대를 1000점으로 기준으로 뒀을 때는 0.29점 차이가 아니죠. 즉 1등급과 2등급이 눈에 보이는 점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급별 구간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똑같이 교과 전형 등급별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해뒀고요.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에 아까 제가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들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자, 교과 플러스 서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평가 요소가 이수 과목 그리고 전공 교과 학업 성취도 이 부분이 거의 통일적으로 들어가요. 네,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수 과목 그리고 전공 교과 학업 성취도에 대한 주요 평가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서류 반영 시에는 어떠한 요소들을 반영하는지 꼭 한번 참고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한번 보면 좋을 정도로 일단 표로 다 만들어뒀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약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놓치시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요 부분을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참고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의대입니다. 자, 의대인데 예전 같으면은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으로 국한되죠. 네, 그런데 지금 변형되는 게 파란색으로 제가 한 부분은 확통 그리고 사탐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다. 자, 빨간색입니다. 확통이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과탐이 들어간다. 자, 녹색이죠. 녹색 같은 경우는 사탐으로 지원이 가능해. 하지만 수학은 미적 기하를 볼 거야. 네,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제가 수능 최저 대학마다 이렇게 다르게 반영되는 걸 다 해뒀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했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고 수능 최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경북대, 부산대, 삼합 4에 있죠. 네, 의대는 확통의 사탐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의대고요. 치대입니다. 경북대, 부산대가 치대에서는 사탐만 들어가요. 수학은 미적 기하를 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마다, 계열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치대, 그리고 한의대, 그리고 수의대, 약대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했을 때 어떤 과목이 선택이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은 조금 포인트가 다른 건데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과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네, 이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고3이잖아요. 네, 고3일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한다는 거는 재수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예시 내용이 있죠. 요걸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자, 고3 학생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반영했는데 1.8 정도가 나와요. 내신 성적 관리를 잘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1학기 끝나고 나면은 1학기까지 내신 반영되니까 2학기는 공부를 안 하죠. 네, 최저 맞춘다고 최저 공부하고 수능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누군가는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따기가 쉬워요. 네, 훨씬 쉬워요, 평소 때보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수시 원서를 적었을 때도 요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준비를 했는데 3학년 2학기 성실하게 내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교과가 1.0으로 나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내신 성적이 올라가죠. 네, 흔히 재수를 할 수도 있고요, 반수를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도 성실하게 내신 관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추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내신 성적 따기가 더 쉬워요. 그때 조금 관리를 하면은 또 다른 결과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우리 지원할 때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포인트는 100분위 성적이에요. 인문계열 기준. 자,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계열 지원을 한다. 100분위 점수가 이 대학 기준으로 최하점과 최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담임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는 게, 단순 수시에서 전년도 입결을 본다, 우리 아이의 학생부의 평가가 높다 낮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의고사 성적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6평 보죠. 네, 6월에 평가원 보죠. 9월 3일에 또 평가원이 있습니다. 9월 3일 평가원 보게 되면은 저희는 저희 학생들 가채점을 기준으로 예상 100분위를 다 뽑아놔요. 그러면 6평 성적과 9평 가채점에 따른 성적, 자,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를 저희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 예상되는 지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시 원서 적는데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보는 거는 등급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100분위 기준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100분위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만 생각하시면 된다. 정시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이고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달라요.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조율해주는 점수가 있는데, 그런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내 100분위가 똑같다 하더라도 반영 교과의 반영 비율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합격선이. 그래서 일단은 100분위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다,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이 소폭 높아요, 인문계열보다. 우리 앞에서 첨단학과 보셨죠? 그리고 대학마다 계약학과들이 있죠. 거기는 포인트 좀 높습니다,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인문계열보다 동일한 대학에서 커트라인 소폭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정시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치 파악이 첫 번째 기준이 된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주요 대학 입문 이제 교과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자,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이 몇 점 정도에 들어간다.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도 있지만 교과 100으로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합니다. 교과 100에서. 그러면 이 포인트 안에 들어가면 합격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3개년 정도 입결을 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인문계열 전년도 기준에 70% 커트라인인데 특이한 대학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두 개가 보이셔야 돼요. 네, 경희대가 조금 보이시죠? 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네, 3.60이 나오는 학과가 경희대학교 조리앤푸드 디자인 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70% 커트라인 1.47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전공 학과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무전공으로 뽑다 보니까 조리앤푸드 학과가 자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달랑 3명입니다. 3명이고 최초 경쟁률은 7대1, 21명이 지원을 해요. 근데 그 21명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게 3명이에요. 네, 그럼 그 3등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 3등이 내신 성적이 3.6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갑자기 강화를 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합니다. 네, 여러 여파가 있겠죠. 자, 모집 인원 감소하고 수능 최저 기준 어려워져요. 보통 우리 지원할 때 좀 꺼리시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펑크, 흔히 말하는 입시 결과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하나를 또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연계열 이제 교과 성적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들, 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일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은 제외했고 일반 전형이지만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교과 성적 커트라인 정도는 이제 넣어뒀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 한번 참고해 보시는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난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추후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합격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왔던 거고요. 자 2019학년도 전북대 치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좀 크게 나왔어요. 네, 수학 3개 포함했을 때 3개 등급합 4등급이다. 그런데 4개 등급합 5로 바뀌어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어려워지죠. 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가 된다. 이 케이스가 되고 모집 인원이 유사합니다. 수능 합격선, 수시에서 우리 합격선이 내려갈 걸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전북대 치대 입시 결과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2019학년도 1.68이었어요. 네. 2020학년도 2.11로 다운됩니다. 전북대학교 치대입니다. 네, 2020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강화되었고 자 3개 등급합 4에서 4개 등급합 5로 올라갑니다. 합격선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점수는 70% 커트라인 점수예요. 이 당시 2.12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저희 학생들 2.43, 2.44인 친구가 저희 반에 있었고 제가 그 당시 합격했던 케이스는 2.44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수능 최저가 어려워진다, 강화가 된다. 자, 합격선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도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변화 보이시죠? 네, 70% 컷만 대학에서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을 참고를 하시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결과 참고 자료로 제가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대학 4개년도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잠깐 비교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입니다. 22학년도 2.28, 23학년도 상승하죠. 24학년도 2.36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25학년도 다시 1.97 올라갑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가 생긴다. 합격선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이런 방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그 대학의 입시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 거 딱 하나를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개년 정도는 입시 결과를 유불리를 조금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지원하자고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교과 플러스 비교과, 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합니다. 자,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어요. 서류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 100, 네, 서류를 본다, 100%. 자, 면접형은 서류에 면접형까지 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 좀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은 지원 자격 그리고 모집 인원, 학교장 추천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할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된다, 학교마다 다른, 그리고 올해 변화되는 요소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창체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행특, 이런 부분. 서류 평가 요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이 어떠한 포인트가 있고, 생기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8만 명 정도로 모집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로 넘는 전형 자체가 교과 플러스 종합전형을 하면은, 자, 주요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많은 대학들이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상위권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를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555명이 늘어납니다, 올해 모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화여대가 아까 교과에서는 인원을 감소를 시켰는데 그만큼 종합에서 더 뽑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종합전형 지원 자격과 추천 인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전년도랑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한양대 추천형이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학교장 추천이 필수예요. 3학년 재적 인원 11%. 보통 우리가 교과에서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한양대 추천형은 이제 3학년 재적 인원, 종합에서도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한양대 추천형은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자, 종합전형,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내용들은 전년 대비 이제 변화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고대 학업부 수형, 네, 자연계열, 자, 탐구 하나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연계열이 수학 플러스 탐구로 되어 있죠. 네, 변화됐다는 거예요. 작년엔 과탐을 반영했어요. 올해는 탐구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즉 사탐, 과탐 둘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자, 자연계열 학생들인데 확통의 사탐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 대비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이제 충족률,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래쪽에 이화여대 서류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인문 국제학부 세계 등급함 6입니다. 탐구 하나 반영했고요. 자, 상대적으로 스크랜튼을 보게 되면 세계 등급함 5입니다. 탐구 하나 반영. 자, 스크랜튼이 인문보다 최저가 어렵죠. 네, 오른쪽 충족률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은 37.4인데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26.5예요. 최저가 조금 더 어려울수록 흔히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거겠죠. 자, 2026학년대 이화여대 인문이 바뀝니다. 전년도 3합 6에서 올해는 2합 5로 바뀌어요. 그리고 탐구도 하나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년 대비 쉬워진다. 즉 충족률은 전년 대비 올라가겠죠. 네, 이런 변화를 참고로 우리가 또 지원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 자, 서류 100과 서류에 수능 최저가 있다, 그리고 서류에 면접을 본다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 전년 대비했을 때 전형 방법의 변화다.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신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성균관대, 성균인재, 이화여대, 미래인재, 면접형, 요 전형들은 자, 면접을 통해서도 역량을 확인하는, 즉 면접형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 방법의 변화입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형. 네, 전년도는 면접을 50% 반영했는데 올해는 면접을 40을 반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앙대가 약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의대. 네, 중앙대의학부가 전년도 일괄 합산, 올해는 단계별 모집으로 바뀐다. 일괄 합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서류 100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서류 100 전형으로 한 번에 다 뽑는 게 일괄 합산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서류 100 5배수를 뽑습니다. 몇 배수는 학교마다 달라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같이 본다. 이게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뽑는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렇게 학교마다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뀐다, 면접형에서 서류형으로 바뀐다.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결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네,
1단계 배수가 확대가 된다. 면접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 상위권 대학은 면접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까지가 지금 올해의 면접형, 즉 종합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종합 전형이에요. 면접형이 있는 대학들, 서류형이 있는 대학들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특이사항은 국민대 하나 정도. 국민대가 올해는 빠지죠. 서류형이. 즉 면접형인 국민 프리언티어 전형 하나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을 잠깐 구분을 말씀드리면은 서류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100으로 뽑는 일괄 합산 전형이다. 즉 교과 비교과 즉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학생부가 강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서류 100이면 흔히 말해서 수시 납치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적을 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면접형입니다. 면접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모집을 해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제 몇 배수를 뽑느냐는 학교 그리고 모집 단위마다 좀 차이가 있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근데 1단계 합격 후에 면접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이런 핵심 요소가 되는데 자, 면접이 강점이 있다. 내가 지금 내신이나 서류상은 약간 부족한 것 같으나 면접이 강점이 있다. 자, 그럼 1단계를 합격하고 나는 면접에서 역전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네, 이전에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경쟁률은 줄어들겠으나 얘랑 마찬가지로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즉 정시에서 나의 합격 가능성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가 되면은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전형을 선호하는 케이스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서류형의 합격선이 면접형 대비했을 때 높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면접형이 낮은 내신으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네, 대학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 요소를 꼭 꼼꼼히 확인을 하자라고 하는 게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전년도 중앙대 전형별 평가 요소 입시 결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중앙대가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개를 평가 요소로 두고 있는데 자, 중앙대 종합에 보시면 CAU, 융합형과 탕교형 나눕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학업 역량에 대한 50, 40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차이가 나죠. 네, 똑같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모집하는 전형에 따라서 지금 평가 요소가 다르게 나옵니다. 즉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시 원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단순히 이걸 적을 게가 아니라 그렇게 적으시면 불리하죠. 그래서 유리한 대학을 확인하고 적어야 된다. 자, 서류형 보시겠습니다. 면접형이 있어요. 입시 결과예요. 일반적으로는 서류형이 지금 면접형보다 낮게 나오죠. 컷 자체가 높게 나온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네, 지금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7입니다. 서류형은. 근데 면접 전형은 3.67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서류라고 보실 수 없는 거는 지금 다음에는 또 제가 세종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 광운대네요. 광운대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서류형과 면접형의 우리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있죠. 네, 근데 방금 앞에서 본 거랑은 좀 차이가 나죠. 면접형인데도 우리 합격선이 더 높은 케이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을 할 때는 평가 요소를 꼭 한번 확인해야 된다. 자, 서류형은 수시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하고 끝내겠다. 이랬을 경우에 서류형을 집중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정시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보고자 했을 때는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으로 조금 선호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요소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 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대학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해요. 자,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자,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로 역량은 진로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우리 탐색 노력 그리고 준비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공동체 역량은 말 그대로 리더십이라든가 나눔 배려,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평가에서 대학마다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학 있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 진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네임이 조금씩 다른 데도 있어요. 평가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자, 고대 학업우수 계열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라기보다는 자기개발 역량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학업우수와 계열 적합도 아까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자, 비율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죠.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전형이 다를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 학생의 생기부가에서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즉 학업이 우수하다 혹은 진로 역량이 우수하다, 이런 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소별 비율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추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소 및 비율 그리고 유리한 전형을 파악해서 우리가 원서를 작성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참고해야 되는 내용의 경우는, 자, 첫 번째는 교과 대비했을 때 종합 전형 입결의 범위가 넓어요. 교과는 촘촘한데 반해서, 자, 학교 추천입니다. 고려대학교. 자, 인문 자연 같은 경우는 1.30에서 67, 자연은 1.1에서 1.71.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는 계열 적합화 학업우수 같은 경우는 학교 컷 자체가 더 넓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 전형에서 좀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교과랑은 조금 달라요. 종합 전형은 이걸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지는 않는데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내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종합과 다르게 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케이스, 그리고 자연계열, 인문계열.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봤던 것보다 그래프의 폭이 더 넓죠? 폭이 더 넓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성적이 교과보다는 촘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류평가, 면접에서의 반영 요소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컷 자체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계열이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종합 그리고 정성평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도 꼭 한번 확인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고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고교 유형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일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등등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성균관대 2024학년도 입학생 현황인데 일반 자공고, 자, 388명을 뽑았는데 387명이 일반 자공고예요. 교과에서는. 학생부 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 학생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종합 전형을 보면 내용이 또 달라져요. 교과에서는 일반 자공고 학생들이 99.7%를 가져가는데 종합에서는 48.1% 떨어집니다.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등등이 51.9%를 차지합니다. 즉 고교 유형에 따라서 우리 합격 컷 자체가 조금씩 달라진다, 비율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에서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성균관대 등등, 고대 같은 경우도 있고 계열 적합, 자, 일반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여기에 따라서 종합 전형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학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간단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고 후 이제 지원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고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서울시립대 입시 결과 잠깐 또 비교하면은, 자, 행정학과 잠깐 보시면 일반고 2.2죠. 자, 자사고 4.28입니다. 특목고 4.2입니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 컷 자체가 종합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교과는 단순 우리 등수에 따른 수치된 이제 등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종합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활동 자체 그리고 서류 평가 요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고 대비 자사고, 특목고의 커트라인 자체를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폭이 넓다라고 보신 그 그래프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교과랑 다르게, 자, 기계정보공학이 지금 6.21입니다. 저거 보시고 일반고 학생이 6.2인데 서울시대 적는다, 이건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3개년 정도를. 그런데 조금 매년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나오는데,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다, 작년에 비슷한 성적대가 합격했다, 근데 그거는 서류가 달라요. 근데 우리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전년도 학생의 서류를 다 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조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조금 있더라고요. 상담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내신 성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의대를 적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종합으로는. 근데 그 친구가 교과로도 안 나와요. 근데 어머님 하셨던 말씀은 작년도 우리 학교 요아의 선배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부 보셨냐고. 안 봤대요. 근데 유사하대요. 네, 고집 부리고 적으셨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정시로 대학 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교, 즉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컷 자체가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꼭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시립대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종합평가를 합니다. 즉 단순히 교과 성적만으로는 이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커트라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를 하셔라. 네, 자, 수시 합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점이 나오죠. 그럼 수능 체제를 충족을 하죠. 순서대로 합격을 해요. 네, 근데 종합은 달라요. 네, 서류가 다 달라요. 면접에서 요소도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생명과학부입니다.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핵심과 권장, 지금 대학마다 다 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바뀌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핵심으로 미적 생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3등 불합격하고요, 9등이 합격했습니다. 네, 자, 불합격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이수 현황에서 미적분과 생투만 이수를 했어요. 근데 9등은 핵심 권장 과목 모두 이수했습니다. 대학에서 어디를 더 선호할까요? 네, 9등이죠. 즉 종합전형은 단순 내신 성적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된다가 아니라 자, 서류 그리고 이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등등등, 자, 이 부분이 학업 성취도랑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발표가 됩니다. 자, 교과 전형 수치화된 점수에 따른 정량 평가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교과 성적 우수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정성평가, 서류, 면접 등을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으로는 합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요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희망하는 모집 단위에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내가 이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수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 즉 논술고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자, 논술 100인 대학들 논술인데 교과를 본다. 교과인데 출결까지 보겠대요. 혹은 논술인데 학생부를 종합평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논술고사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요. 논술고사 출제용은 인문, 자연, 그리고 약술 논술 등등등 있습니다. 논술은 수시에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인원 자체는 감소가 되고 있지만 상위권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원을 꼭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 보시면 논술배, 논술교과 등등등, 자,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올해 신설된 논술대학이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네, 2026학년도 전형 방법이 전년도 대비 달라졌다. 논술 100이 늘어납니다. 자, 교과 비율 줄이고 논술 비중이 늘어납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2026학년도 전형 방법. 네, 자,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을 신설한 대학이 국민대, 강남대 말씀드렸죠. 근데 신설 모집 단위가 대학은 있어요, 기존에. 근데 그 대학에서 모집 단위가 신설되는데, 자, 의대, 한양대, 이화여대, 단대, 천안, 여기는 의예과 논술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네, 약학과는 덕성여대랑 경북대가 신설이 됩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의학학 계열을 논술 전형이 확대가 된다. 즉 의학학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겐 이 부분이 기회가 됩니다. 전년보다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자, 주요 대학 논술 전형 일정입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의 친구들이 논술을 적고자 했을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유를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자, 단국대 자연계열이 올해부터는 수능 이전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이 부분 하나가 전년도랑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대학이라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등등등에 따라서 일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약수령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다. 근데 지금은 논술 100인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많이 적어요. 그런데 수능 체제가 걱정이 돼요. 아니면은 나는 논술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등등등 좀 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약수령 논술에 접근을 조금 많이 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으로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답 형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올해 신설되는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입니다. 전년도랑 다르게 이제 변경된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폐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논술도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고대 논술에서 경영학과가 4개 등급합 5였어요. 네, 의대 논술이었거든요. 네, 근데 4개 등급합 5 정도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고대를 정시로 가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기준 자체가 완화가 되고 4개 등급합 8로 통일이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고대 경영 수능 최저가 전년도보다 완화가 됐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자, 인하대 같은 경우가 약간 반대 케이스인데 탐구를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과탐을 반영하겠대요. 자연계열에. 여기 이제 약간 변형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잠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인하대는 이렇게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신설인데 여기서 보시면 주로 의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 2026학년도 신설된 의대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고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열이 전년도 3합 6에서 올해는 2합 5로 변형이 된다. 네, 하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논술 전형 문제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논술을 하는지. 자, 인문 그리고 자연계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전년도랑 차이가 나는 게 성균관대. 자, 성균관대는 인문 자연 계열별 언어형, 수리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선택형을 줘요. 자, 서울여대, 연대미래 기존에 있던 과학 논술 폐지했습니다. 자, 수리 논술만 이제 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수리 논술에 대한 출제 범위. 우리 친구들이 논술을 보고자 했을 때 어떤 과목이 나오는지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출제 범위를 이렇게 다 기재해뒀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리 논술만을 실시한 대학이 가장 많다. 현재는 과탐 논술을 폐지한 대학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약수령 가천대, 상명대 쭉 있습니다. 자, 국민대, 강남대가 올해 논술 신설인데 강남대, 국민대, 자, 약수령 논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출제 범위 확인하고 나한테 유리한 논술 시험이 어디 부분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꼭 응시를 하시고요. 네, 논술 전형 지원할 때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일정. 아까 말씀드린 수능 이전과 유로 말씀드렸죠. 네, 연대는 수능 이전에 있죠. 네, 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이전에 있습니다. 자, 수능 이전 논술고사 실시 대학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수능 이전이라고 하는 거, 네, 학생들의 수능이 약간 흔들릴 수 있죠. 마인드 자체가. 또 하나는 이전에 보고 수시 납치를 당할 수가 있다. 근데 연대는 약간 예외죠. 네, 이전이라도 붙으면 좋으니까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능에 집중하고 싶어요, 수시 납치는 싫어요가 되게 되면은 수능 이전을 좀 피하죠. 그래서 수능 이전을 논술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도 성향은 나는 논술로 무조건 합격을 할 거야. 왜? 경쟁률이 낮으니까요. 네. 그런데 수능 이후 지원을 한다.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 수능을 내가 평소보다 못 봤다. 그러면 그 대학의 논술을 시험 보러 가야 되죠. 근데 내가 평소보다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논술 지원한 대학에 시험 보러 안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수능 이후 지원하는 성향은 합격 플러스 보험을 위한 지원이라 보셔야 돼요. 논술이 무조건 합격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수능 성적 대비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달라지면 논술 시험을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단국대 자연이 아까 수능 이전으로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경쟁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일정 경쟁률 비교한 부분이고요. 네, 수능 이후 논술 실시 대학은 경쟁률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더 높아요. 상향 지원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 더욱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논술 전형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에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대학에서 발표를 잘 해줘요. 실질 경쟁률이 몇이라고까지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원서를 지원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실시간 경쟁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친구들 상담할 때는 전년도 3일 전부터 그날 1시 정도까지의 경쟁률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원서를 적어요. 원서를 적는데 갑자기 전년 대비했을 때 경쟁률이 폭발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피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 자, 이 부분 보시면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하락합니다. 즉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경희대 하나 보실게요. 경희대가 2개 등급합 옵니다. 작년에 탐구 2과목 받고요. 최초 경쟁률은 69.78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 그리고 학교에 시험을 보러 왔다. 네, 왜?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데 나는 성적이 잘 나와요. 경희대 시험 안 보러 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실질 경쟁률을 비교해 보니까 15까지 떨어져요. 네, 즉 상위권 대학이라 하더라도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많이 다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후 이제 논술 응시 꼭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바다라고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경희대 케이스인데요. 경희대 이제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잠깐 학과별로 비교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국어 국문학과 153입니다. 최초.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41까지 떨어지죠. 수능 최저 충족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벌어져요. 네, 이런 부분 하나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을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죠. 네, 경희대가 인문계열에서는 자 인문논술을 봅니다. 상경계열이 따로 있습니다. 상경계열은 인문논술 플러스 수리논술입니다. 네, 자 경영학과 한번 보실게요. 국어 국문학과보다 학생들의 선호도는 더 높겠죠. 그런데 경쟁률 최초부터가 이미 떨어지죠. 97이죠. 153 대비 97입니다. 실질 경쟁률 역시 30이 안 돼요. 자, 인문계열이고 수학에 조금 자신이 있다. 오히려 상경계열로 지원해서 수리논술까지 보게 되면은 자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다운이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과 반영 모집 단위, 환산점 유불리를 확인해야 된다. 네, 지금 논술은 논술 100인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반영도가 예전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학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4등급, 5등급 큰 차이가 없죠. 네, 지금 시립대라든가 숭실대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논술 전형에서 교과 반영 대학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확인은 해야 되나? 네, 예전보다 영향이 크지 않다. 즉 내신 5등급 정도라면 교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유불리가 크게 없다. 네, 논술로 충분히 그 영향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적극 좀 추천드립니다. 뭐 예전에 이화여대나 경희대가 내신을 반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2개 대학이 등급 간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5등급 정도의 내신이면은 논술로 역전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희대, 이화여대 역시 논술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신이 좋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교과 종합을 적기가 힘들어. 이랬을 경우에는 자 수능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지금 논술로서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약수령 논술은 가천대학교 기준입니다. 네, 자 가천대학교 약수령이 인문 9개, 수학 6개,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이 문항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 꼭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천대 약수령 논술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실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일정표예요. 네, 일정표인데 학과마다 달라요. 대학마다. 자, 요거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자, 수능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대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고사장 발표를 아직 안 해요. 학교들이. 네. 그런데 대학마다 학과별 시간이 달라요. 논술을 보는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뒀고 다음 주 화요일에 홈페이지에 같이 올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의 PPT 같이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합격하는 수시 지원 전략 세우기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인데 학생부 확인, 즉 교과와 비교과, 교과 전형에서 종합적인 지원의 유불리를 확인한다. 첫 번째 내신 성적이고요. 모의고사 성적 확인, 아까 말씀드린 100분이 정시 기준 진학 가능한 대학을 확인해야 되고, 모의고사 성적 등급 봅니다. 왜?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못한지도 봐야 되겠죠. 진학 의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겠다. 난 무조건 수시에 합격할래. 아니, 나는 정시까지 볼래. 혹은 학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보면은 당장에 수능 최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수까지 생각하고 상향으로 적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에 따라서 지원 성향이 좀 달라진다. 그리고 또 밸런스를 맞춘 치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대학에 제가 교과 전형 이제 적정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대학이 적정 교과다, 수시로 합격을 하겠다, 그럼 이 대학을 적겠죠. 그럼 당연히 F대학은 적지 않습니다. 자, 이보다 높은 대학들을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해서 상향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내신 그리고 정시 기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교과가 1.5예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근데 이 친구가 100분위가 88이 나와요. 정시 합격 가능은 이제 건동홍수 이런 정도 라인.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대학을 합격하겠다 올해. 그럼 수시에 약간 집중하는 게 방향이 맞다. 즉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교과 전형에 적정 지원을 하고 종합 전형으로는 약간 소신과 상향 이렇게 지원을 고려할 수가 있다. 반대 케이스죠. 네, 교과로는 학교가 살짝 낮아지겠죠. 수능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수시는 정시 합격까지 내가 고민을 한다. 즉 수시는 종합 전형으로 상향 혹은 논술로 상향,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를 적고자 했을 때 교과 성적이 내가 이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어렵다, 혹은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에 따라서 교과 대비 종합 그리고 학과를 다운시켜서 교과를 붙이겠다 등등등 케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 정시를 지금 적정 대학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이랑 F대학 같은 경우 수능 이후의 면접 그리고 논술 이렇게 상향으로 보통 적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약간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한 학생부 적합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전형 지원 여부를 따질 때는 학교별 내 생기부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 정시로 갈 수 있다 등등등을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학교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를 상세히 여기 분석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홈페이지 올리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 분석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례 분석 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에서 창체다, 어떤 내용이 이제 학생들에게 플러스가 된다,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로활동 등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 석차 등급 성취등 교과, 세특은 종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차 등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이 높아야 돼요. 표준 편차가 낮아야 돼요.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좋은 학교예요. 네, 그런 지표가 하나 있다. 즉 같은 석차 등급이에요. 그런데 학교의 학업 수준에 따라서 평가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대학마다 반영 방법 다 달라요. 반영 방법이 달라요. A, B, C에 대한 그 환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교과 종합 전형에 진로 선택 과목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영 요소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네, 세특 같은 경우가 좀 기본적으로 종합에서 중요하다. 교과도 아까 말씀드린 세특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여기서 잠깐 요것만 설명드리면은, 이 친구가 국어과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수학을 보시게 되면 원점수 78입니다. 표준 편차가 20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학의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 평가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성취도가 C고 석차 등급이 5등급입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볼게요. 수학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많죠.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 높다,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등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입학사정관들이 아래 세특을 먼저 볼까요? 등급을 먼저 볼까요? 등급부터 봅니다. 즉 아래쪽 세특은 확인 안 해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특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우리 지금 추천서가 없어졌죠. 네, 교사 추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학생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합격 사례 분석,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가장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교과 성적이에요. 이 학생의 교과 성적입니다. 자, 전과목이고 수학이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생기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다 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자율활동에 반장, 리더십이 있다, 멘토 활동했다, 동아리 활동에선 실험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등등 내용밖에 없어요. 우수한 내용은 아니에요. 교과가 좋은데 활동이 적어요. 네, 세특 봅니다. 능동적 참여, 적극적. 이 친구가 교과 성적이 좋았죠. 그러니까 세특에서 이런 내용은 들어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용 자체가 많은 학생은 아닙니다. 교과에서는. 자, 근데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모의고사가 편차가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으로 적을 수는 없고 교과로 적어야 돼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확실성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최저가 다 다릅니다. 거미줄 전략으로 갑니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네, 최저를 다 다르게 했고요. 의치한수 교과 지원을 합니다. 수능 최저를 다르게 했고 분산 지원 전략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 학생이 합격한 세안입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 네, 이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전부 다 붙었던 케이스. 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건데, 네, 내신이 좋죠. 네, 이런 교과 성적이라서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교과 성적은 좋은데 생기부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의 딱 매칭이 돼요. 종합을 적고자 했을 때 교과랑 다른 게 학생의 진로적인 부분을 봐야 되죠. 진로 역량을. 자, 이 친구는 희망 진로가 파일럿입니다. 즉 항공운항학과가 목표예요. 항공운항학과 많지 않죠. 네, 교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지금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동아리 활동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너무 이쪽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네, 학생 성적이 1.36이라는 교과 성적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항공운항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2개를 적어요. 네, 여기가 최대 목표니까 항공운항과 목표, 교과 성적 우수합니다.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편차가 좀 큽니다. 자, 학생부를 확인했을 때는 항공운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대를 합격 최우선에서 교과 지원을 2개를 가져간다. 그리고 타 학과를 이제 적겠죠. 근데 종합 전형으로 적기에는 어렵죠. 애초에 항공운항과 크게 없으니까. 자, 이 케이스는 항공대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를 교과로 합격한 케이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기부를 봤을 때 우리가 교과를 적을지 그리고 종합도 같이 가져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가 100분위가 265점 정도, 즉 건국대 정도 라인이라 보시면 되는데 교과는 1.98, 근데 국어, 수학, 영어 과탐으로 가져갔을 때는 1.80 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합격 사례인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자율활동이 의학 생명과학 관련 내용이 좀 부족해요. 진로 역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분야다. 그런데 보시면 전학년 과정에서 과학 실험과 토론 동아리 활동만 있어요. 네, 활동 내용이 있고 평가 내용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즉 진로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고, 자, 진로 활동 자체를 봤는데도 실험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나 협동심은 있다. 근데 그 이상 내용이 크게 없어요. 피드백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 학년 진로 활동을 확인을 했는데 진로 희망하고 연계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 전형을 적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세특은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유미한 자료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적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교과로밖에 지원을 못하죠. 종합으로의 가능성 크게 없으니까. 자, 참고로 이 학생은 유니스트를 휴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다른 거예요. 대학을 휴학하고 있고 반수로 도전합니다. 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했을 때 1.45가 나와요. 근데 3학년 2학기 내신을 반영하니까 1.80입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는 3학년 2학기가 아니라 1학기까지 반영한 대학을 찾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한 대학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라인을 잡고 지원을 하고, 자, 의대를 희망을 하지만은 의대 대비했을 때 수의대, 약대, 즉 수의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상국립대 수의학과 일반 전형 교과로 이제 학생을 지원을 했고, 네, 다행히 이제 이렇게 합격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성향 그리고 내신 반영 이런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한양대. 근데 지금 아무래도 중요한 게 교과 논술보다는 지금 종합이 좀 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 전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분위 성적이 278입니다. 네, 보통 서성한, 중 이런 정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교과 성적이 평균 1.87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교과 성적이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는 약간 떨어져요. 네, 자, 학생부 종합으로 했을 때 제가 대학마다 걸칠 수 있는 선을 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이 대학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컷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를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케이스에서 학교마다 지금 반영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평가 요소.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 다르게 나오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학업과 진로를 묶어서 70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공동체 역량은 30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약간의 정량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서류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죠. 수시에서. 네,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한 학생의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입학사정관이 크로스 체킹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의 입시지 전문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원서를 적기 전에는 저희도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대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일종의 정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어느 포인트가 조금 더 비중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학생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학업 역량 30점 만점 중에 28.8, 저희가 이제 분석한 내용으로는 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학생.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표로 다 만들어뒀어요. 실제 저희가 이 학생의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내용 중에서 유불리가 있는 내용들, 네, 학업 역량이면 학업 역량의 우수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발전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수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 학업 성취가 뛰어나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보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바른 학습 태도와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 분석을 하고 쭉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는 영어 교사가 꿈입니다. 그럼 특히나 진로 희망과 관련된 영어에서도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 영어의 4가지 기능이 골고루 발달한 학생이다, 영어 교사를 꿈꾸며 자기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네,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둘 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학생의 생기부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아이의 진로 희망하고 연계되는 내용이 있다가 보시면은 플러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권 문화,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과 어휘 실력을 보유한 학생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진로 선택 과목까지 들어갔고, 네,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분석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진로 역량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네, 공동체 역량.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역량도 창체라든가 행특에서 이 학생의 리더십, 인성, 배려, 자, 멘토 활동을 합니다. 멘토 활동을 했을 때 계획 세워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함께 해결하는 모습의 미래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게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멘토 활동을 했다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발전 가능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기부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 영어 교육과를 희망했고 홍대를 다니다 왔습니다. 반수를 했습니다. 자, 교과 성적이 우수해요. 3학년 2학기 때 1.0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2학기 때 내신 준비하라고 했죠. 자, 내신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더 향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때보다 종합 전형을 더 상향으로 적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모의고사 역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고대, 연대, 건국대를 수시로 합격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재수를 잘한 케이스가 되죠. 3학년 2학기 내신도 잘 준비를 했고. 네. 자, 다음 케이스는 백군이 278점, 내신이 1.32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성적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 내신 성적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고대를 학업우 수형, 네,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량 평가를 했을 때 고대 학업우 수형은 학업 역량을 50점 정도 반영해요. 자, 그 점수에서 45점 상당히 가깝고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다,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판단했을 때 45.3, 26.3, 18.3, 네, 상당히 가깝다 만점에.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수업 집중도가 높다. 우리가 수업 중에 참관 내용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좋다. 그리고 믿음직한 학생이다. 학습에 열의가 있고 큰 성장이 기대된다. 자, 기대된다 해서 발전 가능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업 태도가 독보적으로 좋은 학생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적어주시는데 적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도 상당히 이 학생은 성실한 학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낸다 등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인문학적, 융합적 이런 식으로 사고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조금 상당히 학업 역량도 우수하게 잘 적혀 있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관련 능력이 탁월, 관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탐구, 적극성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강한 열의가 있다. 즉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교과 성적이 우수하니까. 그리고 특히 수학, 과학에 탁월한 역량을 보인다. 이런 부분 자체가 학업 역량을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내용도 많지만 파란색 내용이 좀 많죠. 네, 생기부가 상당히 잘 꾸며져 있다고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명과학 계열 학과 희망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자,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탁월하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멘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동아리 뭐 부장을 했다, 학급 자치에 활동을 한다 등등등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여기서 리더십과 기획력도 있으면서 나의 진로와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어 학습 수준이 매우 월등한 학생, 항상 멘토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도 이 학생의 성실함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온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 학급 자치 회장, 조용한 리더십 있죠. 네, 이런 부분이 공동체 역량에서 플러스적인 요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화공생명학과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케이스인데 3학년 2학기 내신을 다 반영했을 때 1.32예요. 교과 성적 우수하죠. 그리고 성적이 갈수록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성적이 갈수록 상향하고 있다.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플러스다. 수업 참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탐의 성적이 우수합니다. 자, 또 하나 화공생명이죠. 그럼 이 친구가 단순히 원과목 공부했냐? 그게 아니라 화학2, 생명과학2, 생명과학 실험의 화학 관련 진로 탐구 네, 진로 선택 과목까지 이수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애초에 적을 때는 자, 교과, 자, 의대, 치대 라인으로 교과를 올려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대 학업우수 종합 전형,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원서를 작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수학 탐구 100분이 251점 학생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이제 국민대에서 숭실대 정도 라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내신 성적은 2.05입니다. 네. 자, 이 학생은 조금 성적대가 골고루게 이제 형성이 돼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렇게 내신 성적 한번 합격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합격한 대학들. 내신 성적 2.05인데 이 친구는 고대랑 서강대 이렇게 합격한 케이스가 되는데, 자, 고대 학업우수랑 서강대 일반 보시면은 학업 역량을 50% 반영합니다. 즉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게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진로, 자기개발, 성장 가능성을 30%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자, 학업 역량을 높게 반영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학업 역량이 높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쫙 분석을 했을 때도 학업 능력 쪽에서 이 친구의 유불리가 좀 크게 나온다. 네, 자, 탁월한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항상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근데 이제 또 빛나는 모습이라고까지 적어줬어요,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독서 장문 이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이 친구는 국어 국문학과 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쪽에서 특히나 유불리가 있는 친구. 네, 아까 앞에서 제가 학생부 잠깐 설명할 때 수학 5등급 잠깐 보여드렸죠. 세특 안 본다고. 그 친구 거예요. 네, 그러면 수학은 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국어가 좋아요, 이 친구가. 네, 창작 과정이 있고 학교에서 창작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세특에서도 그런 부분, 즉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이 높게 나타나요. 네, 자, 진로 역량을 보시게 되면은 동아리 활동 있고요. 지금 수학이구나. 죄송합니다. 수학 교수 이제 되고자 하는 친구. 네, 그리고 수학적 사고 과정을 정확한 수학 용어 기호 활용, 이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NI 진로 활동을 통해서 2022년 필지상 이런 부분, 이제 탐색 과정 그리고 기사문 요약, 네, 등등등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고대 학업우수가 2.49 정도까지 가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고대를 붙었던 케이스인데, 네, 지금 공동체 영역도 있지만 진로 역량 쪽에서 특히 수학자로서의 진로 실현 이런 부분, 그리고 성장의 잠재력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수학 교수, 이 친구 같은 케이스는 학생부가 서류가 특히나 진로 역량 쪽이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2.05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진로 자체가 오로지 수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타학과를 적었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게 볼 수 있는, 오히려.
네, 자 수학자로서의 역량을 했고, 네, 이런 부분 자체에 따라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을 한다. 네, 발전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동체 영향도 이제 멘토 역할이 좀 가장 많았던 케이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를 수학과를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적었어요. 학업 부산 계열 적합을. 네, 목표가 여기였거든요. 이제 수능 최저까지 충족을 딱 했기 때문에 학업 우수까지 붙어서 고대 두 개, 그리고 서강대 이렇게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3학년 1학기 내신 반영에서 2.05 수학 교과 우수합니다.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수업 참여도가 좋다. 학생부 확인했을 때 진로 희망이 수학과에 완전 최적화가 되어 있다. 네, 생기부를 보는 순간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수학, 즉 고급 수학까지 이 친구가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플러스가 된다. 네, 교과 성적이 우수했고 정시 대비 수시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라인을 잡고, 네, 서울대 수학 교육은 상당히 저도 이제 상향으로 갔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원서를 적고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어 그 친구예요. 내신 성적은 2.65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1학년 대비했을 때 3학년으로 올라가서 내신 성적이 계속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합격선 자체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내신 2.65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화여대가 1.83에서 2.35까지 나와 있죠.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케이스는 여기까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2.65인데 이화여대 미래인재를 합격했습니다. 네.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했을 때 2.65 정도, 아까 이대보다는 살짝 낮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데 진로 역량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공동체 역량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도 의사소통, 타인 배려한 태도가 돋보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친구랑은 반대로 국어 교사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특히나 학기 초에는 중상위권 성적이었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요. 내신 성적이 갈수록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꾸준히 노력해서 상위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강한 목표의식, 그리고 역량 확인,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업 우수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아이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생기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학업 역량, 수업 태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도 드리지만은 실제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 친구에 좀 플러스가 됐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공동체 역량에서 학급 자치 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 리더십 등등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합격할 거는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국어 국문 혹은 이제 국어 국문 문해 창작학과 이런 식으로 다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종합 같은 경우는 반영 교과가 이제 정교과대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근데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모의 지원을 한 학생들의 평균 교과 성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반영 환산점과 평균 환산점이 있죠. 여기 대학마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종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교과로 적게 되면 더 차이가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때는 환산점을 꼭 보고 적으셔야 된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된다. 정교과는 2.65다. 정교과 기준으로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국어 교과는 1.60으로 떨어져요. 상당히 좋게 나오는 케이스. 수업 참여도 좋고 국어 성적 및 창작 관련 활동이 우수합니다. 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모두 진로 희망 자체가 국어 교사에서 맞춰져 있고, 이 친구는 수시로 무조건 합격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인 이화여대, 네, 여기를 잡고 이제 수시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은 아니네. 2.38, 네, 이 정도 내신. 근데 이 학생은 약간 다른 게 1학년 2학기 때 조금 흔들렸죠. 내신 성적이 2점 초반에서 3점 후반까지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시 끌어올립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일단 약간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 전체 교과 2.38, 방금 앞에 봤던 친구보다는 전교과 성적은 더 높습니다. 이 친구는 경희대랑 이제 한국 외대를 합격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여기 보시는 네오르네상스 기회균형 전형에서 자 40, 40, 20, 50, 30, 20 있습니다. 평가 요소 만점 기준이에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학생부를 분석을 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점 대비했을 때 학업 역량을 우수하게 볼 수 있고 진로 역량 역시 조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자, 학업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파란색 뭐 진지한 태도, 수업 태도가 좋고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등등등 나오고요. 모범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한 능력이 뛰어나다. 네, 학업적인 요소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높게 좀 평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심층적인 연구 자세, 창업 설계. 네, 이 친구는 경영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과목에서도 기업의 역할과 기업계 정신에 기반한 프로젝트 참여 이런 활동적인 내용도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진로 역량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공학, 단순히 유전공학이 아니라 데이터 산업 여기서 연관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즉 데이터, 수학, 경영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도 볼 수가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주제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발표한다. 자, 진로 관련한 활동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역량에서도 이 친구 마케팅과 경영에 포인트를 둔 내용이라고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로 역량 확인하고, 자, 공동체 같은 경우는 리더십 꼭 보셔야 되고, 교과 부장, 실험에 적극적 참여, 이끄는 모습, 리더십, 공동체 역량이 뛰어나다. 네, 이런 등등등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경희대, 외대, 국민대, 숭실대를 합격을 했는데 다 종합인데 숭실대만 다르죠. 교과 전형이죠. 이 친구가 전교과를 반영해서 2.38이고 꾸준하게 성적을 향상하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는 돼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고 싶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붙일 수 있는 숭실대를 교과 전형으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 하나를 가지고 가고 거기보다 이제 학교를 상향해서 종합 전형으로 네, 이렇게 원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되고요. 정시 대비 수시 진학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에 초점을 두고 이 학생이 원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졸업했을 때 211.5가 나왔어요. 수능에서. 네, 수능에서 211.5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정시로는 인서울이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네, 자, 내신은 2.86입니다. 2.86 일반고고요. 2.86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2.86이고 종합 전형으로 이제 국민대 당시 이제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이 친구는 정시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과를 배제한 논술, 상향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이제 라인을 잡았던 케이스입니다. 국민대가 평가 요소가 조금 달라요. 세 개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안에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 총 5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네. 이 친구 역시 수학과를 희망했던 학생이고 자기 주도성이라던가 전공 잠재력이 조금 높게 평가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은 크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약간 낮게 조금 평가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주도성에서 학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 수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수학에 대한 발표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자, 조별 실험에서 조장을 맡았다. 리더십 볼 수 있겠죠. 네, 발전 가능성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드러나요. 자기 주도적인 태도,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발전 가능성이 그대로 나오죠. 미래형 리더로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평가 자체가 학생부에서 조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활동 내용만 적어주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학교나 우리 학생의 해당 전공에 매칭이 되는 활동은 많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없어버리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역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 앞으로 관련 분야, 즉 수학이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즉 발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능력 대비 전공 적합성에서 조금 높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수업 참여는 성실한 케이스. 네, 인성 같은 경우도 수학 반장, 좋은 멘토 역할, 배려심이 강하고 차분한 성격,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로 친구들의 신망이 높다 등등등 인성적인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 한번 가능성을 두고 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과 논술 전형으로 라인을 잡고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국민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어요. 네, 다행히 케이스가 정시까지 봤는데 정시에서는 211.5가 나왔잖아요. 네, 국민대를 종합에 잘 적은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내신 성적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자체를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 다 분석을 하고 적어야 돼요. 그러면은 분석을 한 내용 중에서도 A 대학, B 대학, C 대학 평가 요소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 어느 평가 요소에 이 학생의
잘 드러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과 반영했을 때 2.86, 근데 수학 교과는 2.0이에요. 제가 논술을 가져갔던 이유도 이 친구가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에 대해서 성취도가 높은 친구, 모의고사를 봐도 수학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고사까지 같이 가져갔던 친구고, 자, 상향 향상 그리고 정시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과 논술 지원을 동시에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점 말 이제 조금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9월 3일에 평가원이 있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3일 학교마다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에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시면은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에 보시면은 그 학교 예측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성적 입력하시면 이제 예측 100분위가 나와요. 그 예측 100분위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정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오늘로서 D-96일입니다. 근데 이제 10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 종합 이 지원하는 성향이 철저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수시 지원 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요. 자,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네, 터무니없이 상향을 잡으셔도 안 되고요.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시 납치당해도 안 되거든요. 자, 정시로 합격 예측이 되는 대학을 확인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서비스 꼭 활용하시고 수시 납치 방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교과 성적에 따른 객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유부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따른 객관화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 활용. 자, 교과 같은 케이스가 보면은요, 대학마다 환산점이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되는 내 교과 성적, 내 환산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 교과 성적이 전년도 입결 봤을 때보다 내가 잘 나와요. 근데 환산점을 계산하면 더 낮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이 방법이 바뀐다, 모집 인원이 바뀐다, 입시 결과가 무조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의 지원은 꼭 활용하셔라. 네. 학생부의 진로 희망 그리고 대학 모집 단위 상관관계인데,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에 따라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과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달라도 괜찮아요. 대학을 높게 가고자 한다면 모집 단위 학과를 낮춰서라도 우리가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진로 희망이 우선입니다. 내가 진로 희망을 하고 있는 학과, 그 학과 학생부에 잘 적혀 있다, 매칭이 되는 학과를 적어야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내신이 기계공학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사회학과를 적겠다. 종합해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학생부에서 유불리, 네, 적합성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변화하는 입시 환경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모집 단위 바뀐다, 인원이 바뀐다, 추천 인원 바뀐다, 전형 방법에 변화가 생긴다. 네,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전년도랑 입시 결과가 틀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지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쟁률 그리고 입시 결과 적어도 지난 3개년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걸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자체가 원상 회복이 되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에 맞춰서 적었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 올해는 조금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한 해다라고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설문지를 받을 거예요. 네, 그 설문지를 여기 나가서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추첨을 진행할 거고요. 추첨 통해서 2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처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지원 전략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수시 배치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대략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커트라인 정도를 잡아주는데, 이날은 수시 6개를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 시간은 일시는 저희가 9월 6일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진행을 하겠으나 상담 시간은 추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걸 업로드 시켜 놓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이 이제 수시 배치 설명회, 오늘은 지원 분석 배치 설명회 9평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모평 이후에는 실전 배치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또 진행할 예정이고, 요거는 9월 6일 14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설명회가 조금 합격을 위한 좀 초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